자, 그래서 오늘은 연동하는 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제 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제 더미는 필요 없죠. 더미도 일단 꺼놓을게요. 그리고 플레이어도 여기다 꺼놓을 필요 없죠.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통신이 끝나면 우리가 리소시스에 있는 플레이어를 포톤 네트워크.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뭔가 수정한 게 있으니까 오버라이드 해놓을게요. 자, 됐죠? 네, 얘랑 이제 똑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뭐 더미도 지워버릴까요? 안 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됐죠? 그럼 일단 실행해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우리 오프라인이라는 심볼을 지워야겠다. 그죠? 자, 우리 빌드 세팅즈의 플레이어 세팅즈로 가서 여기 보면 어더 세팅즈죠. 어더 세팅즈 밑에 우리 오프라인이라고 해놓은 부분을 이제 지울게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프라인을 지울게요. 이제 온라인 모드로 할 거니까 자, 이거를 삭제. 여기다 오프라인을 삭제했어요. 자, 지운 다음에 엔터 쳐야 돼요.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얘를 끕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카메라가 따라오죠. 자, 지금 총 쏴볼까? 총을 탕 쏘면은 피도 달죠. 근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대 체력이 달아도 내가 깜빡거리잖아요. 자, 이런 것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들어오신 분들은 저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순식간에 강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다다다다. 자, 요거를 처리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스크립트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이게 지금 네트워크 상황에서 나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드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디서 했지? 히트 매니저였나요? 히트 매니저로 가보죠. 자, 히트 매니저로 왔습니다. 히트 매니저에서 지금 번쩍거리고 싶다라는 부분은 누구만 해야 되냐면 이 뭐랄까 로컬 플레이어만 해야 돼요. 로컬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로컬. 내가 로컬 플레이어가 있어요. 내가 실행을 했어요. 내가 만든 플레이어가 로컬 플레이어라고 해.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분해? 보통 대 이지마이 이런 걸 구분한 거예요. 그게 로컬 플레이어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쩍거리는 거는 로컬 플레이어만 하고 싶다 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if photon view에 is mine 일 때만 해야 돼요. 내가 맞았을 때. 근데 지금은 뭐 상대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 상대한테 신호가 가지 않아요. 네, 아직 뭐 그런 동기화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될까? 체력.
거는 그냥 둬도 되고, 다른 건 다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총알 쏘기, 총 쏘기도 나만 쏴야지. 그렇죠? 총을 상대가 쏘면 안 되죠. 이것도 포톤 뷰에 얘는 포톤 뷰가 없다. 왜냐하면은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얘도 포톤 뷰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이거만 상속받으면요, 그냥 포톤 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펀을 붙이려면요, 이 스크립트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포톤뷰랑 동일 선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잘 보시면, 자,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자, 플레이어는요, 지금 포톤뷰랑 같은 선상에 스크립트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노비헤이비어 펀을 쓰면은 알아서 이 포톤뷰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래요. 자기 게임 오브젝트로부터 포톤뷰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구조를 잠깐 보면 이 캐시하고 있잖아요. 캐시하고 있는데 얘는 가지고 오는데 포톤뷰를 가져오는데 이 컴포넌트로부터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디스로부터 가져오잖아요. 자기의 게임 오브젝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같은 선상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붙였어요. 플레이어 파이어도 포톤뷰랑 같이 같은 선상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비비어 펀을 붙여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 붙어 있는데 저걸 붙이면은 이제 제대로 못 가져오니까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에러가 날 거예요. 자, 됐죠? 다시 와서 여기서 if bottom view의 is mine. 자, 내 거일 때만 총을 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if를 너무 많이 쓰니까. 자, 앞에다가 여기다가 bottom view의 is mine. 이거까지. 자, bottom view의 is mine. 그리고 input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할게요. 이 표문에서 이렇게 엔드 연산자 있잖아요. 이러면은 엔드 연산자는 왼쪽 거를 하고 true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또 해요. 만약에 왼쪽 게 false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해. 조건 체크 안 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포톤뷰 is mine이고, 그리고 input 버튼이 fire 1이 눌렀다면 그때 총을 쏘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내가 할 거, 나일 때만 할 거, 이것만 일단 구분해 줄게요. 이것만 해서 연동하는 거 아니에요. 연동은 또 따로 해줘야 돼. 지금은, 그거예요. 내가 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해놨죠. 자, 카메라 팔로우는 상관없고요. 자, 플레이 무브도 처리했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뭐뭐 했냐면, 자, 히트 매니저. 히트 매니저에서 두 히트 부분을 is mine으로 감쌌어요. 나일 때만 번쩍거려야 되니까. 상대가 맞았는데 내가 번쩍거리면 이상하잖아. 번쩍거리는 건 나만 번쩍거리면 되니까. 상대가 맞으면 상대만 번쩍거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했죠. 플레이어 파이어 총쏘기도 그쵸? 이제 마인일 때만 했어요. 됐죠? 자, 실행해서 잘 되는지 봅시다. 내가 총을 쏘면 상대는 총을 안 쏴야 되지. 그죠? 총 안 쏘죠?
자, 나만 쏘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만약 실행했는데 여기 상대방도 총을 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뭔가 에러가 나네. 포톤 뷰 이즈 마인. 이게 왜 에러가 나지? 히트 매니저 포톤 뷰가 없구나. 그러네. 히트 매니저 포톤 뷰가 없네.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없지? 히트 매니저에 포톤 뷰가 없으니까 그쵸. 아까 얘기해놓고 그런 실수를 했네. 자, 히트 매니저는 포톤 뷰가 없잖아요. 히트 매니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자, 메인 카메라 밑에 여기 있으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를 호출하는 쪽에서 해줄까? 여기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 자, 이거 말고요. 이거는 네트워크 연동한 다음에 처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 돌려줄게요. 자, 로컬 플레이만 하고 싶다 자체를 이쪽으로 가져오죠. 자, 분리시고요. 여기 분리시고 여기에 자, 두 히트하는 부분을 자체를 로컬 플레이어일 때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할게요. 자,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하나씩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요거를 동기화를 먼저 해줄게요. 자,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우리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하면은 뭐를 회전하죠? 자, 플레이어 로테이트를 가보면 뭐를 회전하고 있냐면 바로 이 머지 랭커를 회전하고 있어요. 머지 랭커 뭐야? 총구를 회전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총구의 회전을 동기화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상대가 움직이는 것도 나도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총구를 막 돌려. 그게 보이게 하고 싶다고요. 자, 그거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거 하려면은 단순하게 이 머즐에다가 앵커에다가 여기도 포톤 뷰 붙여가지고 뭐 포톤 뭐냐 그 트랜스폼 뷰 있잖아요. 그거 붙여가지고 처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 앵커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데이터를 연동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요 컴마 이렇게 누르고 IPUN 옵저버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포톤뷰에 옵저버 그 컴포넌트 붙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얘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얘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는 함수가 정의만 되어 있고 구현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예요. 이렇게. 뭐가 되어 있냐면 on photon serialize view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 여기에는 포톤 스트림의 스트림이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톤 메시지 인포가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로 가서 자, 얘를 보면은 자,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있죠. Alt 엔터 눌러도 되고요. 빠른 작업 및 리팩터링 눌러도 돼요. 이게 Alt 엔터예요. Alt 점 눌러도 돼요. 자, 이걸 누르고 보면은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머지 랭커를 값을 동기화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제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보냈으니까 보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이벤트 방식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좀 독특하게 처리가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자체가 보낼 때도 호출되고 받을 때도 호출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죠? 바로 여기에 있는 토텀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죠. 스트링은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스트링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보내는 조건이냐 받는 조건이 이런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느냐? 보낼 때는 보내기를 할 때는 요청 서버로 요청할 때 만약 서버로 요청할 때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서 그렇지 않고 서버에서 응답받을 때는 데이터를 뭐랄까요? 데이터를 받는다. 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데이터가 바로 머지 랭커가 되는 거죠. 머지 랭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자체가. 제가 말하는 데이터는 머지 랭커예요. 자, 한번 이거를 실제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만약 서버로 요청한다는 거는 if string에 is writing 지금 흐름인데 흐름아 네가 지금 보내기를 하는 중이니? 라는 물음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else if 하고 스트림아 네가 받기를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받으면 돼요. 자, 이런 흐름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보내고 싶어요. 그때 언제 보내면 돼요? 밑에 라이팅 이때 보내면 되고요.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럼 언제 하면 돼요? 이제 리딩이 이때 내가 받아요. 자, 한번 일단은 해볼까요? 보내봅시다. 보내는 거는 스트림아 보내줘. 샌드 해줘. 뭐를? 요거를. 머즐 앵커를 샌드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받을 때는 스트림아 줘. 리시브 이렇게 해서 머즐 앵커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때 받을 때는 얘가 자료형이 뭐냐면 오브젝트예요. 왜냐면은 보내고 받기를 할 때 뭘 보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클래스의 가장 원형인 녀석으로 타입캐스트를 해서 보내거든요. 그게 바로 오브젝트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기를 할 때 뭔지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받을 때 이거 뭐예요? 트랜스폼이네? 잠깐만. 이거 트랜스폼 그러면 안 되겠다. 자, 3개 보낼까요? 2개 보내자, 2개. 머지 랭커의 포지션과 머지 랭커의 로테이션. 이렇게 2개를 보낼게요. 그리고 받을 때도 2개를 받는 거지. 이거 순서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보낼 때 한 순서랑 받을 때 하는 순서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개수도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2개, 보낼 때 포지션, 로테이션 보냈죠. 받을 때도 포지션, 로테이션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지션은 벡터 3고
받을 때는 코터니온이죠. 코터니온. 얘는 포지션, 얘는 로테이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 뷰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이벤트를 전송하고 있다 할 때는 이 포톤 시리얼라이즈가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되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도 뭔가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놓고 그 값이 바뀌었다. 아니, 감지할 수 있잖아. 이전 값과 새로 들어오는 값이 다르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감지를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효율이 안 좋죠. 비율.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보면 가끔 이제 킬 카운트가 바뀔 때, 예를 들어 킬 카운트, 저번에 그런 거 했잖아. 킬 카운트가 오를 때 내가 페이드아웃을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킬 카운트를 체크하면서 5가 되면은 페이드라는 함수를 1초에 60% 흡수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거를 한 번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처리를 해주는 거. 불 같은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 상황일 때 그 변수가 false면 true로 바꾸면서 한 번 호출해주고.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처리를 해서 이벤트를 감지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도 여기는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감지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효율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벤트를 감지하는 형태보다는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요거 썼잖아요. 요거 샌드 레이트하고 요거하고 요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샌드 레이트하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레이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밑에 있는 시리얼라이제이션 레이트라는 녀석의 이 통신 빈도, 그쵸?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이 녀석. 온 시리얼, 똑같잖아요. 시리얼라이즈잖아. 그쵸?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레이트하고 이 시리얼라이즈 뷰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 속도에 맞춰서 얘가 동기화하는 타이밍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데이터 동기화를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 안 좋아. 네, 물론 이제 PCM이나 네트워크에 주고받는 통신량이 별로 물론 우리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늘릴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인 통신의 빈도를 낮춰놓고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선형 구간을 해요. 선형 구간. 자, 그러면 선형 구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값 있잖아요. 머질 포지션과 머질의 로테이션 값을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따로 만들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지금 머질 랭커의 오일 앵글 자체를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해도 되겠다.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머지 랭커의 포지션과 머지 랭커의 로테이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확 갈게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진도를 좀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좀 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얘는 벡터 3고요.
얘는 커터니언이에요. 커터니언. 이렇게죠. 자,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보낼 때는요, 그냥 자기 거 그냥 보내요. 근데 받을 때는 자기가 직접 안 받고 중간에 이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받을게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뭐 이런 원리예요. 내가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복제되는 녀석들이 다른 사람들의 PC에 있잖아. 그렇죠? 내 PC에 있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 해봐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를 통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였지만 사실 이때 위치를 한번 적응하고 이때 위치를 한번 적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줄 때 한 번, 두 번 데이터 동기화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PC에서는 저는 어떻게 움직여요? 뚝뚝 이렇게 움직여요. 나는 어떻게 움직였어? 나는 분명히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나를 볼 때는 뚝뚝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거를 보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치 자체를 기억했다가 이제 내 움직임이 그 위치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선형 보강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실제로 받았다는 건 얘는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야. 나는 어떻게 해요? 자, 나일 때는 그냥 바로 움직일 거예요. 회전을. 근데 내가 아닐 때, 내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플레이어 로테이트라는 컴포넌트는, 이 스크립트는 나일 때도 동작하지만 내가 아닌 플레이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고? is mine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아니라면, 자, 원래는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이것도 바꿀 거예요. 내 게 아니라면 총구의 위치를 선형 보관으로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 것만 움직이고 상대는 아예 안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상대가 만약에 움직였어요. 그거를 얘한테 그 플레이어한테 적용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면 총구 위치를 선형 보관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럽을 쓸 거야. 머지의 앵커의 포지션에다가 벡터 3 럽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타임 델타 타임에 곱하기 뭐 5 정도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거 선형 보관이잖아요. 내 위치를 적어주고 여기다 목적지를 적어주면 어떻게 움직여요? 그쪽으로 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그리고 회전도 마찬가지. 회전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회전은 로테이션. 얘는 벡터가 아니라 커터니언이니까 커터니언, 럽. 여기다가 로테이션, 여기도 로테이션. 자, 움직임과 회전을 선형 보관으로 보관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최초에 지정을 안 해주면 00이잖아요. 000. 그러면은 현재 내 위치가 00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대로 처음에 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초기 값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에서 태어날 때 여기에서 자, 머즐 앵커의 포지션은 어떻게 머즐 앵커의 포지션 이렇게 초기 값을 넣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좀 빨랐죠? 자, 밑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온 포튼 시리얼라이즈 뷰를 우리가 추가하기 위해서 뭐를 제일 먼저 했냐면 컴마 여기 위에다가 플레이 로테이트에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이거를 상속받고, 자, 빠른 작업 및 리팩터링 해보면 맨 밑에 이런 함수가 자동으로 생기죠. 자, 어떤 시리얼라이즈비라는 함수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내기 받기를 했어. 자, 보내기 받기를 할 때, 보낼 때는 현재 내 머질 앵커의 정보를 전송을 했고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형 보관하기 위해서 변수를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변수에다가 얘를 담아주고요. 밑에 이렇게 변수 2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위로 쭉 올려서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기존에는 내게 아니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내게 아니라면 선형 보관해 주는 거지. 왜? 남의 거만 선형 보관하면 돼요. 내 거는 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잖아. 내 거는 내가 내 거는 밑에서 보면은 이미 여기서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마우스의 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선형 보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선형 보관을 하는 거는 상대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정보를 선형 보관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준 거죠. 총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회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보관을 해줬죠. 초기 값을 줬죠. 머지 랭커의 위치를 초기 값을 줬어요. 회전도 초기 값 주고. 초기 값을 줘야지 처음에 이상한 데로 안 가잖아. 딱 자기 위치 거기에 고정돼 있잖아. 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저랑 똑같이 코딩이 되는 상태에서 접속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로 좀 가볼까요? 유니티로 가서 우리 플레이어한테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 포톤 뷰에다가 이거 자동으로 들어가죠. 자, i 옵저버블을 상속받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 상속받게 되면 자동으로 옵저버의 대상이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죠. 여기 오토로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청구만 우리가 동기화한 거예요. 움직임도 동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줘도 되는데 여기 무브에다가 똑같이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거는 플레이어 움직임은 전에 했던 포톤 트랜스폼 뷰를 붙여 놓을게요. 다시 자, 여기다가 포톤 트랜스폼 뷰를 붙여 놓을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동기화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되고 이제 잘 보시면 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자, 보면은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총구가 어떻게 돼요? 총구도 움직여져 있어요. 총구도 동기화가 돼요. 회전은 되고 총구가 아직 이제 총알 같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동기화 안 해서 여러분들이 총알 쏴지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죠. 저분은 뭘까요? 여기 떠있지? 신기한데? 내려왔다. 됐죠? 자, 이렇게 동기화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우리가 동기화를 해줘야 되는 게 뭐가 남았냐면 총쏘기, 그렇죠? 총알을 땅 쏘면은 총알이 날아가서 동기화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체력, 그렇죠? 체력이 동기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 히트, 그렇죠? 히트하는 시점이 동기화 돼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총알을 어떻게 동기화할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때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총알을 쏘는 시점을 동기화하는 거예요. 총알을 쏘는 방향과 총알을 쏘는 시점을 동기화하면 총알을 쏘는 네트워크 픽스가 아니게 만들 수 있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통화 자체를 어떻게 네트워크 객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위치랑 그 포톤뷰에다가 총알 자체에다 포톤뷰를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포톤 트랜스폼 뷰를 붙여놓고 업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걔를 생성만 하면 알아서 네트워크 객체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총알을 네트워크 객체를 했을 때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네트워크 객체로 만든 총알을 디스토미 시켜야 되잖아요. 디스토미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가 또 이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오너가 하는, 그러니까 생성한 사람이 없애는 건 문제 없어. 혹은 당장이 없애는 건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애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볼까요? 총알을 만들어서 총알이 날아가서 자기가 디스트로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총알 어떻게 하지? 총알을 발사하는 시점을 동기할까 아니면 실제로 걔를 네트워크 객체를 할까? 근데 저는 솔직히 총알 같은 거는 네트워크 객체를 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정밀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총알의 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처럼 아니면 FPS 게임처럼 그런 거 그 총알이 막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객체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 만들겠다 할 때는 좀 무거우니까 좀 이렇게 덜어내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총알을 쏘는 시점을 맞춰봅시다. 네트워크 객체를 하지 말고요. 총알을 쏘는 시점을 맞춰서 빵 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총알을 쏘는 행위 자체를 함수로 좀 빼줄게요. 자, 여기다가 자,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로 올게요. 자, 우리 플레이어 파이어로 올게요. 플레이어 파이어 더블 클릭해서 자, 플레이어 파이어 함수로 와서요. 스크립트로 와서요. 여기에요. 자, 플레이어 파이어 아래로 가서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어떤 함수냐면 그냥 fire라고 할까? do fire public void public 필요 없겠다. 그냥 void do fire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잘라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do fire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굳이 왜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왜 함수로 만들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를 원격으로 호출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능으로 이렇게 함수로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어의 위치를 모두에게 동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나 자신은 알지만 함수의 파라미터로 만들 거예요. 파이어 포지션 이거를 이렇게 넣을 거고요. 총구 위치 그 다음에 방향 두 가지를 정보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벡터 3의 포지션 포즈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 3의 디렉션 두 가지를 파라미터로 넘겨받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로 대처. 이렇게. 그리고 dir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서 일단은 똑같이 동작하는지 검증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실행해서 총을 써보면 자, 잘 쏴지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자, 처리를 해주죠.
자, 포톤에는요, 어떤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포톤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요. 자, 포톤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뭐 두 명이 붙었다고 해보죠. 여기 있는 애가 총을 땅 쐈어요. 근데 기존에는 총을 바로 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버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서버야, 나 총 쏘고 싶어.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라고 얘한테 정보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은 포톤 서버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야, 쏴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넘겨준 정보 있죠? 요거도 같이 넘겨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플레이어, 여기 똑같은 애가 여기 있겠죠? 나랑 똑같은 애. 걔가 총을 땅 쏘게 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아까 넘겨준 위치와 방향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do fire 이렇게 넘겼는데 이게 포톤 네트워크에 보면요. 포톤 네트워크가 아니라 포톤 뷰에 보면요. 포톤 뷰에 RPC라는 함수가 있어요. RPC라는 함수 열어보면은 여기에는 함수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받을 것인가. 자, 이렇게 누가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넘겨줄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RPC라는 거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원격 프로시저 호출, 원격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격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원격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지? 원격.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원격이라고. 뭘로 원자잖아. 맞나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원격이라는 거는 지금 내 여기 위치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한다? 그 원격지에 있는 프로시저는 보통 함수를 프로시저가 불러요. 그 명칭이나 어원을 따지면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라는 거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다른 사람의 PC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RPC는 뭐냐면, 이 함수를 호출해, do fire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건데, do fire인데, 나한테 있는 do fire만이 아니라, 남의 PC에 있는 do fire도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격 프로시저 콜이에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에요. 자, do fire를 할 거고, 타겟은 누구냐? all, 버퍼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all via 서버. 이렇게 해도 되는데, others라고 합시다. others 버퍼? 뭐라 하지? 자, others라고 하죠. 자, 요거는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통신을 할 거예요. RPC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PC를 함수를 호출할 건데, 누구의 함수를 호출할 거냐, 그 타겟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 전부 다 호출해. 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호출하는데, 버퍼라는 건 내가 저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가 만약에 네트워크 통신을 조금 늦게 들어왔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조금 늦게 들어오면 못 봤잖아.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야. 서버가 한 번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주는 정보를 쭉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서버 입장에서 최근에 뿌렸던 정보를 잠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만약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뿌렸는데 1, 2, 3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한테 야, 최근에 1, 2, 3 보냈어. 1, 2, 3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게 버퍼드예요. 그래서
뭔가 좀 중요한 정보, 내 이 정보는 좀 유저들한테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는 애들한테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버퍼드가 다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버퍼드가 몇 개 있죠. 버퍼드를 이용하면 그렇게 그 이전의 정보까지 다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버퍼드를 빼고 보면 올 그리고 비아 서버 그다음에 어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스터 클라이언트 네 가지가 있어요.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방을 만든 사람이 크리에이트 룸을 한 애가 마스터 클라이언트예요. 물론 나중에는 뭐 내가 방장이 나갈 때는 다른 사람한테 방장 인계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방장한테 만약에 요청하고 싶다 그러면 방장한테만 마스터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수도 있고 전체한테 뿌릴 수도 있고 자 비아 서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올 하면요 전부 다 뿌리긴 하는데 나는 굳이 서버를 통하지 않고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총을 쏘는데 그냥 올 하면 나는 내가 바로 총을 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이 서버 응답 받으면 총을 쏴. 그러면 나는 먼저 쏘고 애들은 좀 나중에 쏘겠죠. 뒷값 반응하고 애들은 조금 나중에 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올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두가 똑같이 서버가 응답을 준 다음에 총을 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비아라는 걸 씁니다. 비아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한테 써라 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이거는 저는 요렇게 해놓을게요. 올 비아 서버. 그냥 얻어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낼 파라미터. 그거는 바로 밑에 있는 요 내용이죠. 요거를 파라미터로 던져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함수를 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RPC로 호출하기 위한 함수는요, 여기 위에다가 어트리뷰트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대괄호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트리뷰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PUN RPC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 함수는 RPC로 관련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그 보통 세팅즈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함수가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자, 여기서 어디 있냐면 여기 포톤 여기 있죠? 여기에 리소스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세요. 윈도우에 포톤 유니티 네트워킹의 하이라이트 서버 세팅즈 이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만 봤는데 밑에 내려보시면 RPC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펼쳐보면은 리스트가 있죠. 또 리스트도 펼쳐보면은 방금 우리가 만든 자, do fire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가끔 갱신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지워, 클리어, 리프레시 하면은 다시 짠 이렇게 생겨요. 가끔 이제 또 RPC 분명히 등록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갱신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총알이 진짜로 빵빵빵 잘 쏴지는지?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쏴서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쏴야겠죠? 땅. 한번 총알을 한번 쏴보시겠어요? 안 쏴지네. 이렇게 난감할 수가. 총알 쏴지나요? 쏴진다, 쐈지. 오케이. 보이죠? 네, 제가 안 쐈어요. 저 손 떼고 있죠? 자, 네트워크상에 누군가 총을 쏘면 이렇게 쩌는 거 이렇게 이제 총을 쏘는 시간을 동기화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총 쏘기를 할 수 있게.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은 궁금한데? 여기 총은 좀 투명인간데? 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총알이 날라오다가 맞았어요. 자, 그럼 어디냐면 여기 분리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요? 제가 너무 빨리 가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자, 그래서 플레이어의 체력을 관리할 건데 총알이 맞으면은 총알을 맞았을 때 지금 기존에는 어더가 플레이어 HP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만약 어더가 네트워크 객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객체, 그 녀석에게 그 포톤뷰죠. 포톤뷰에게 체력을 감소시키라고 RPC로 알려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알아서 체력을 감소시키겠죠. 자, 그래서 RPC 함수를 만들 거예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이용할 거니까 이 펀 RPC로 등록된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어디다 만들 거냐면 체력을 감소시킬 거니까 그 체력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플레이어 HP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HP 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포톤 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포톤 뷰를 쓸 수 있게 플레이어가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포톤 뷰 플레이어 HP가 지금 포톤 뷰랑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얘도 모노빌 펀을 상속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펀 그렇게 상속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투명하게 했더니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까맣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좀 키웠어. 카메라를 아예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면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겠잖아요. 안 거잖아요. 이 글래스가. 글래스 크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 기존에는 이렇게 얇았잖아요. 참고하세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뒤로 이렇게 밀었어요. 안경을 쓴 것처럼. 귀에 걸치는 느낌. 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것도 처리를 해보죠. 자, HP 쪽에다가 플레이 HP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맨 밑에다 만들게요. 자, 어트리뷰트는 펀 RPC고요. 자, void HP를 줄일 거니까 데미지라고 하죠. do 데미지라고 할까요? do 데미지라고 하고 데미지 값은 value는 받을게요. 데미지 1 감소시킬 거니까 이렇게 받을게요.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분리 쪽으로 와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리해서 충돌하면은 온 트리거 엔터에서 이런 일을 했죠. 자, 그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요 내용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하고 플레이어 HP에다가 do 데미지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얘는 PHP 자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플레이어 HP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HP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로컬 플레이만 하기로 했죠. 여기는 포톤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톤뷰 이즈 마인인가? 이즈 마인이라면 이걸 해라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1 감소시켰는데 value로 감소시켜야겠죠. HP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는 플레이어 HP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바로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작성하고 있어요. 자, 위에 어트리뷰트 대괄호 쓰고 펀 RP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void do damage. 그 RPC 함수는 굳이 뭐 퍼블릭으로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do damage 하고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 것이냐, 밸류를 받을 거예요. 받아서 처리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포톤뷰가 있으니까 반짝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일 때만, 그렇죠? 내가 데미지를 입은 녀석이 나일 때만, 로컬 플레이어일 때만 두 데미지를 번쩍하는 걸 할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줬어요. 만약에 로컬 플레이어라면 반짝하겠다. 그 다음에 체력을 감소시키다가 뭐 나중에는 체력이 다 됐어요. 그러면 방에서 강퇴를 시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분릿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분릿을 다시 처리를 해줘야겠죠. 분릿해서 할 일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때까지 한 일을. 그러면 분릿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분릿해서 기존에 했던 일을 이제 하지 않을 거고, 이건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 만약에 if order에 게임 오브젝트 get 컴포넌트에서 포톤 뷰가 있다면 이렇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포톤 뷰를 밑에다 써야 되니까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포톤 뷰, 뭐 PV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어더한테 포톤 뷰가 달려 있으면 네트워크 객체죠. 네. 그래서 만약에 포톤 뷰가 있다면 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얘는 네트워크 객체예요. 맞죠? 실제로 이 네트워크 객체라는 말을 내가 나만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제가 어저께 한번 포톤 네트워크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쓰더라고, 네트워크 객체라는 말을.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거기는 객체라는 말도 쓰고 객체라고도 써요. 객체. 뭐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체라고 표현할게요. 포톤뷰가 달린 녀석이 네트워크 객체예요. 이렇게 계속 이해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목요일까지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트워크 객체를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포톤 뷰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어더가 네트워크 객체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결국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상대방 플레이어. 뭐 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플레이어라고 합시다. 상대가 나한테 쏜 것도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포톤뷰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야, 포톤뷰야, RPC 호출해. 뭐? 두 데미지. 이거 호출해. 이거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요. 요 함수 호출해. 자, RPC가 되는 순간 이제 이 함수는요, 뭐 이 클래스의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그 포톤뷰의 것이에요. 그 포톤뷰가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뭐 객체 제한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포톤뷰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두 데미지 호출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뿌릴 거냐면 어더한테 뿌릴게. 자, 올 비하 할까? 올 아니다. 어더한테 뿌릴게. 어더. 아닌가? 올인가? 올인가 봐요. 헷갈리네. 아이고, 할 때마다 헷갈리네. 그냥 올 비하 서버 합시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얼마? 데미지 1 이렇게 보내줄게. 자, 이 일이 바로 이거죠. 몰라, 이거 잘 될지 모르겠다. 해봅시다, 일단. 자, 기존에 여기서 직접 처리했던 일들을 RPC 함수를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함수만 호출해주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하죠?
좀 어색할 수 있어. 어색할 수 있는데 리모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냥 내가 했던 일인데 만약에 모두가 해야 되는 네트워크 상에서 모두가 똑같이 발생해야 되는 어떤 정보라면, 어떤 이벤트, 어떤 메시지라면 이런 식으로 RPC 함수를 만들어서 RPC 함수를 호출해줘서 똑같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동시에. 물론 동시에는 아니겠죠. 서버 영역을 받는 순차적으로 아마 발생할 거예요. 함수 호출 정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내 체력이 다는지 봐야 되니까. 자, 기존에는 상대가 나한테 총을 쏴도 체력이 다르긴 했구나. 자, 일단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검증하면 될까요? 자, 총을 탕탕. 자, 누가 나한테 총을 막 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번쩍번쩍 거리죠. 내가 총을 쏘지 않은 상태. 내가 총을 쏘면은 뭐지? 이상하시는데? 에러가 엄청나게 나네요. 자, 내가 총을 쏴도 총이 안 나가. 총을 안 나가네? 이게 무슨 에러일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리시브 넥스트. 아마 이거 혹시 저랑 다르게 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통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테이트에서 뭐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 뷰에서 혹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보내거나 하나 보내거나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궁하진 않을게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시리얼라이즈 뷰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만든 거를 배포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자, 됐죠? 자, 이러면은 이제 총쏘기까지 동기화가 됐어요. 자, 이제 내가 쏴도 번쩍거리지 않고 자, 이분 나한테 좀 쏴볼래요? 자, 총 좀 쏴보세요, 저한테. 나한테 총 좀 누가 좀 쏴보세요. 그쵸? 총에 맞으면은 번쩍번쩍 거리죠. 근데 총이 안 보이네, 총알이. 자, 총알이 왜 안 보이지? 자, 좋아요, 좋아요. 그쵸? 제가 총에 맞으니까 번쩍번쩍 거리죠? 됐어요. 이제 일단은 뭐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일단 동기화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남았죠? 히트 매니저 처리됐고, 플레이어 체력도 잘 달죠? 처리됐고, 파이어도 처리됐고, 블렛, 데이트, 네,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네트워크 매니저 처음 구동할 때 우리가 게임 버전과 그 다음에 통신의 빈도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죠. 이 위에 거는 뭐냐면 RPC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RPC 함수가 호출되는 그 속도, 빈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밑에 거는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 뷰가 호출되는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거 샌드 레이트는 RPC, 밑에 거는 시리얼라이제이션 레이트는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 뷰가 얼마나 빨리 호출되느냐, 얼마나 자주 호출되느냐를 결정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이게 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프레임이라 1초에 30번을 통신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통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포톤 쪽에서 권장사항이 30 언더라고 알고 있어요. 한 10 정도? 이런 것들, 이 정도 속도로 통신하는 걸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상용에서는 되게 많은 유저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통신 빈도가 너무 높아지면 서버가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너무 자주 통신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포톤 네트워크 홈페이지의 도큐멘트 문서를 조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프로덕트,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어떻게 들어오죠? 이거를 포톤 네트워크 검색하면은 여기 있죠. 자, 이게 영문 페이지가 있고 한글 페이지가 있는데 한글로 돼 있는 데 들어오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여기로 들어와지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 문서에서 지금 서버인데 여기 프로덕트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포톤 네트워크의 제품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얼타임, 펀, 볼트, 챗, 보이스, 서버, 퀀텀. 그죠? 여러 가지 뭐 컨셉에 맞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PUN을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 PUN과 리얼타임은 제가 알기로 완전 똑같아요. 근데 PUN은 유니티 전용이고요. 리얼타임은 그 더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는 개념.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알고 있어요. 볼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PUN을 쓰는 거니까 PUN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톤 네트워크를 좀 더 많이 쓰고 싶다면 여기 있는 그 도큐멘트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완전하게 마스터해가지고 제가 그 뭐야 포톤 네트워크 에반젤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냥 포톤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더 많은 기능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튜토리얼이나 데모 부분에 보면 있고 이거 말고 뭐 게임 플레이 이런 거 보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도 있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번역 수준이 되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잘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독일 거잖아요. 독일이랑 우리나라 좀 확실히 독일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나 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 자습서. 자,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말로 된 예제는 다른 데서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유튜브에도 포톤으로 주제 삼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1인 개발자들이 그 방송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방송하면서 이 포톤 가지고 이렇게 예제를 많이 올리긴 하는데 사실 그 친구들도 좀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좀 얕아요. 근데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레이지 이벤트. 자, 이 부분인데 RPC 뿐만이 아니라 이 레이지 이벤트라는 개념도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개념이.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격 프로시저 콜이에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게 우리가 썼던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방법이 그 레이지 이벤트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쓰지 않았는데 이거 뭐 외국의 예제들 보면 이거를 써서 통신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식이 뭐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배열에다 담고요. 그 배열을 이쪽에다가 넘겨서 컨텐츠에다 담고 이게 오브젝트 배열이잖아요. 오브젝트 배열에다가 담고 그거를 레이지 이벤트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식. 이벤트, 온 이벤트 핸들러를 얘를 이제 상속받아서 이걸 재정해주고 넘어온 데이터를 받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이거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져온 아까 전에 넘겨준 그 컨텐츠라는 배열에다 넘겨준 녀석을 이렇게 타이캐스트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막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좀 프로그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옛날부터 해왔던 통신 방식이에요. 레이지 이벤트 방식이 오히려 옛날에 개발자들이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에 좀 익숙한 분들은 레이지 이벤트가 더 편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데이터 동기하고 프로토콜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데 훨씬 편해요. 이거는 굳이 포통뷰 이런 거 자연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이거 콘솔만 달면 처리할 수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쓰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저는 권장하진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좀 익숙해졌다. 나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보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통 네트워크에서 PUM에서 우리가 데이터, 플레이어들 간에 어떤 정보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보를 동기화하거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싶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RPC, 그죠? RPC를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RPC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레이지 이벤트를 통해서 넘겨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포톤 온 시리얼라이즈드, 그렇죠? 온 포톤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아이폰 5.5를 그렇죠?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톤에서는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자, 됐죠? 네. 이거는 제가 목요일까지 수업하고 오후에 시험을 볼 건데, 목요일날 시험 칠 거예요. 네, 목요일날 할 건데,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드릴게요. 저번에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남았냐면, 자, 네트워크 연동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 커넥션 씬, 로비 씬, 게임 씬 이렇게 씬을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기는 좀 그래서 오늘 차라리 저기 플레이어 꾸미기를 한번 해보죠. IK까지 해가지고 꾸미는 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어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SS를 하나 받아야 돼요. 자, 기존의 플레이어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어를 꾸며 봅시다. 자, SS 스토어로 가세요. 자, 여기서 유니티 짱을 한번 유니티 짠, 찬
유니티 짱 얘를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유니티 짱 이렇게 많지? 유료도 있네. 제가 제일 첫 번째 거 하죠. 유니티 짱 모델. 근데 얘가 용량이 좀 커요. 한 100메가쯤 됩니다. 그래도 이걸로 할게요. 자, 다운로드 받고. 자, 임포트 할게요. 자, 다 받았네요. 시뻘건 하니까 좀 별로다. 잠깐 꺼놓자. 자, 그리고 우리 플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유니티장으로 갈아 낄 거예요. 유니티장이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유니티장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델링이 유니티장, 유니티장 모델, 아트에 모델즈, 여기에 유니티장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 프리팹도 있는데요. 이 프리팹들은 유니티장이 뭐가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쓰기가 그래서 좀 모델 자체를 쓸게요. 자,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플레이어 밑에다가 그림으로 넣는 거죠. 그렇죠? 자,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을게요. 리셋 해주고. 요거를 일단 실행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플레이어 밑에다가 그림 넣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그림을 그리는 메시 렌더를 끄죠. 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일단 해주죠. 이제 글래스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글래스도 꺼버릴게요. 네, 그러면은 유니티 짱만 딱 남죠. 유니티 짱이 좀 작으니까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 자, 그리고 일단 실행을 한번 실행하기 전에 애니메이션도 하나 연결해놔야겠죠? 자, 근데 이 애니메이션도 연동을 할 거예요. 근데 연동을 하려면 이 애니메이터가 포톤뷰랑 같이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애니메이터 뷰가. 애니메이터가. 그래서 이 인식장의 애니메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카피 그래서 플레이어한테 붙여줄게요. 페이스트 컴포넌트 에즈 뉴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자, 붙인 다음에 요거는 삭제. 자, 이거
언팩하고요. 네. 자, 유닛 시장도 언팩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애니메이터를 여기다 넣을게요. 됐나요? 자, 다시 어떻게 했죠? 제가 유닛장 모델링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플레이어 밑에 넣고요. 언팩했어요. 언팩. 네, 언팩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붙어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복사해가지고 플레이어 밑에다 넣었어요. 추가해줬죠. 그리고 기존의 애니메이터는 삭제하고 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터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걸 하나 만들어주죠.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잠깐 이거 하고 있나요, 제가? 네.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자, 프로젝트 플러스 버튼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여기 있죠? 자, 이거 하나 만들어서 자, 뭐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녀석을 여기 플레이어한테 붙일게요.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유니티장을 모델링 파일이죠. 모델링 파일을 여기다 넣고요. 플레이어 밑에 자식으로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어있던 애니메이터 있죠? 그 녀석을 잡아서 플레이어 밑으로 옮겼어요. 자, 그냥 옮기면 안 옮겨져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 리무브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옮겼어요. 자, 옮긴 다음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요. 이 녀석을 잡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럼 이쪽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여기다가 자, 유닛장 애니메이션 하나 집어넣죠. 뭘 넣을까? 아이들 하나 넣을까요? 아이들. 여기 보면은 유니티장에 유니티장 모델에 아트에 보면 다 있어요. 아트에 애니메이션 있죠? 자, 애니메이션 중에 일단은 임시로 쓸 거니까 웨이트 00 이런 거 쓸까요? 웨이트 00을 잡아서 여기다 넣을게요. 자, 웨이트 00의 애니메이션이 반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 웨이트가 반복하고 있네요. 자, 잘 되고 있어요. 좀 빨랐나? 다시 할까요? 자, 플레이어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붙여주고요.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열리죠. 애니메이터 탭이 열리죠. 애니메이터 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장 폴더에 가보면 유니티장 모델 밑에 아트 그 밑에 애니메이션즈 있죠. 여기에서 자, 요거 썼어요. 웨이트 00 요거를 네, 요거를 잡아서 여기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유니티장이 짠 이렇게 나오죠. 네, 잘 나오죠? 네. 뭐 애니메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너무 밑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 총구를 좀 위로 올릴까요? 한 어깨 위치까지 위로 올려주죠. 자, 플레이어에 다시 플레이어 선택하고요. 자, 우리 리소스에 있잖아요. 리소스에 플레이어 더블 클릭해가지고 앵커 이게 총구니까 총구의 위치를 위로 좀 올릴게요. 이 정도 올릴까요? 그리고 좀 두께가 두껍긴 한데 그냥 합시다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가 어디죠? 자, 카메라 위치가 이 녀석의 한 머리 정도에 가 있게, 눈 근처에 가 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해 보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총알이 나가나 말이죠? 자, 있죠? 멈춰버렸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식당 와서 2시부터는, 1시부터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전개하는 거랑, 그 다음에 IT,